특징주를 이제 오늘은 좀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살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넥슨 GT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 이상 급락인데, 그동안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요인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으로 주가 급락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넥슨 매각 결렬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넥슨 매각 결렬설이 허위가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조금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넥슨은 국내 1위 게임사이기 때문에 이 넥슨을 어디서 가져가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관심을 보였고 10조 원 이상까지로 평가받는 몸값도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면서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넥슨 GT 주가를 보면서 한번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은 그 넥슨 매각 결렬설이 나온 게요, 6월 21일이에요. 그래서 6월 21일 보면은 주가가 이제 개파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6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종가 마이너스 6%로 끝났어요. 넥슨 매각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이때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와 진행돼 왔었던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설에 21일 넥슨 계열사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일부 매체에서 보도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넥슨과 카카오가 최근 막판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25일에 윗꼬리를 많이 달죠. 그래서 고가가 이제 12%까지 상승했다가 결국 종가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는 또 그 매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따라잡는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날도 바로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매각 중단설이 다시 이제 되돌려진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넥슨 같은 경우 중국 텐센트가 참여 의사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매각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였던 공개 매수 조항 이슈가 좀 해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래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넥슨 GT 같은 경우 넥슨 코리아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넥슨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은 단순히 설이고 매각은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될 것이구나 라고 이제 시장이 좀 안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따라잡는 매매가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보시면은 이날도 고점에서 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보력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매각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차트를. 그래서 이날까지 보면은 그 매각에 대한 설입니다. 말 그대로. 네. 매각에 대한 설이 있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6% 정도 개파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매각 설은 불확실성이고 매각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날 다른 이슈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때 이제 상승하는데 때렸던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로 넥슨이 매각이 캔슬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력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가 뒤처지는 부분이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게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오는 투자의 이제 불합리성이죠. 절대로 주식시장은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보력 면에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약점을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설이 지금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넥슨 매각이 무산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주 넥슨 대표가 넥슨의 지주회사 매각을 좀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 관련된 협의가 좀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매각 주관사인 UBS 그 다음에 도이치증권은 인수 후보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넥슨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단은 매각 이슈가 좀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감이라면 실망감이고,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성 해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낙주매매인데, 제 강의 영상을 보시면요, 급락주 투자로 3% 수익 먹기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급등을 할 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급락을 할 때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끝까지 내리꽂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큰 악재면. 근데 보통 이제 내리꽂다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주고 다시 내리꽂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기술적인 반등을 줄 때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죽어서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상태에서도 먹을 건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은 웬만하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매도가 한 번에 쏟아지게 되면은 매수 호가가 매도 호가로 바뀌게 되는데 매도 호가로 바뀔 때 잔량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적은 매수에도 주가가 빠른 반등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의 이유인데, 자, 하락하는 걸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때는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요. 근데 슬슬 가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 하락폭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거래가 팍 줄어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낙주를 매수하기 위한 준비. 이건 뭐예요? 이걸 저가 매수를 무조건 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점에 잡았어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와, 나 바닥에 잡았다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털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가 멈추면 일단은 대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다시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주가가 살짝 반등하면서 거래가 이때보다 살아납니다. 거래가 중요해요. 거래가 이때보다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낙주로서의 매수 타이밍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수익률이 한 2~3%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 뛰기예요. 절대적으로 오래 보유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넥슨 GT가 넥슨 매각 불발에 대한 이슈로 급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넥슨 매각이 다시 진행된다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주가가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동안 주가가 상승을 보인 이유는 넥슨 매각 기대감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소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돌려지기 전까지는 빠른 반등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주를 매수를 해도 어때요? 짧은 수익만 노리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에 그 급락주를 이용한 3% 수익 먹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넥슨 GT를 꼽았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 일단 앞으로 매각이 뭐 영영 진행이 안 되거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매각이 다시 재개될 수 있으니까 그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은 넥슨 GT 관련된 이슈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